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3단원 화학결합의 첫 번째 내용, 화학결합의 전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결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되는 이온결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내용이 어떤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논리가 어떠냐? 첫 번째, 이온결합을 하려면 이온끼리 결합을 하는 건데, 그럼 이온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온이 형성이 되었다. 그럼 이온끼리는 어떻게 결합을 만드는가? 이온 결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에너지 측면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 결합 화합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온 결합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온 결합 물질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온의 형성. 먼저 이온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우리 주기율표에 110여 종의 원소가 있죠? 원소들 자연계의 나름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물질이 110여 가지만 있는 거 아니지? 셀 수 없이 정말 무한대로 많은 물질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존재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서로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굵직한 흐름으로 이온 결합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온 결합이 왜 형성되느냐? 왜 이온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도대체 왜? 우리 원소들은 너무 정직해. 절대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요.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버리는 것이다. 왜 하느냐? 주기율표에서 안정한 가족 있죠. 18족 비활성 기체. 그 패밀리처럼 안정해지려고.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온을 형성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는 그냥 안정하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 그게 원동력이야. 그래서 18쪽 전자 배치를 따라 하면서 자기도 안정해지고자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이온이 형성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18쪽 전자 배치를 따라 하려고 한다. 이런 규칙을 뭐라 부르죠,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죠. 옥텟 규칙에 따라서 18쪽의 전자 배치를 완성하는 형태로 이온이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벌써 시작해서 많은 내용을 배웠었죠. 대표적인 예로 나트륨 먼저 한번 살펴볼까?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 그러니까 양성자도 11개, 그래서 가운데 플러스 11의 핵전하가 있고, 전자, 첫 번째 껍질 꽉 채워지면 2개, 두 번째 껍질 꽉 채워지면 8개, 그리고 마지막에 1개 해서 전체 11개의 또 전자,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죠. 하지만 얘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데 얘 나름대로 불만족스럽다 이거야. 왜? 누구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야. 18쪽의 전자 배치는 뭐예요? 그렇지. 가장 바깥쪽 껍질이 꽉 채워진 상태잖아. 몇 개로? 그치. 첫 번째에 있는 헬륨만 2개이고 나머지는 8개. 가장 바깥 껍질에 2개 또는 8개의 전자 배치를 갖고자 하는 게 이 원소들의 욕망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7개를 채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를 버릴 수도 있다. 근데 어떤 방법을 택한다? 전자 하나를 냅다 버리고, 전자 하나를 냅다 버리면서 전자 동그라미로 표시했으니까 마지막 껍질을 확 버리면 꽉 채워진 예쁜 2개의 껍질만 남게 되는구나. 18쪽의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전자, 마이너스 전하짜리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아까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균형을 이루던 것에서 전자가 하나 빠지니까 플러스가 하나 이기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양이온, 1가 양이온을 띄게 되면서 18쪽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얘는 18쪽 누구의 전자 배치예요? 껍질 2개가 꽉 채워졌으니까 2주기 18쪽이잖아. 2주기 18쪽 누구야? 헬륨 밑에?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되면서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전자 버리는 거 하나 했으니까 이번에 얻는 거 한번 해볼까? 나트륨에 우리 또 교과서에서는 영원한 짝꿍, 나트륨이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짝꿍 염소 있죠, 염소?
염소는 17번이야. 그래서 양성자도 17개. 그래서 가운데가 플러스 11에 양전하를 띄고 있고, 전자도 17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 꽉 채워지면 2개, 두 번째 껍질 꽉 채워지면 8개니까 10개에다가 이제 7개만 여기다가 더 채워 넣으면은 염소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럼 염소 입장에서 보면은 불만족스러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완벽한데. 자, 어떻게 하고 싶어? 7개를 확 그냥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를 빨리 데려와서 꽉 채우고 싶어 해. 근데 어떤 게 유리하죠? 에너지적으로? 그렇지. 전자를 데리고 와서 빨리 채우는 게 유리하잖아. 그래서 전자를 하나 얼른 모셔와서 전자를 하나 채워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균형을 이루던 것이 이번에는 전자가 하나 더 많아지게 됐잖아. 그러면은 전체 전하는 마이너스 하나 이기는 상태다.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온이 되면서 비로소 원하는 것을 얻었어. 누구처럼? 18쪽 기체처럼 모든 껍질을 꽉 채우게 되었어. 근데 3개의 껍질이 꽉 채워졌다는 거는 3주기 18쪽이죠? 3주기 18쪽 누구 있어? 헬륨 밑에, 네온 밑에 아르곤이잖아. 그래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되면서 얘도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화 이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온이 되는 이유는 왜? 뭐 때문이다? 18쪽 전자 배치를 따라 하면서 안정해지고자 하는 것이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 때 어떤 내용 했었냐면, 주로 어떤 애들이 전자를 잘 버린다? 그치, 절반 이하 채워진 애들이 전자 버리는 게 유리하잖아, 바깥 껍질이. 그래서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는 금속 원소들이 보통 전자를 버리고, 그 다음에 전자를 받아오는 아이들은 저쪽 오른쪽에 있는 비금속 원소들이었잖아.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환상적인 짝꿍,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거 학습했었죠. 그래서 이온 결합 우리가 금비 막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지. 자, 교과서 110페이지 내용입니다. 주기율표를 참고하여 표의 빈칸을 채워보자. 우리가 전자 배치는 족과 주기와 상관이 있죠. 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야? 전자 껍질 수가 몇 개인가지. 그 다음에 족은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에 대해서 알려주잖아. 원자과 전자 수. 자, 한번 해봅시다. 나트륨은 1쪽이죠? 1쪽이야. 원자과 전자도 1개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이거를 버리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서 버리고 전자 하나가 없어지니까 음전하가 하나 없어지잖아. 그럼 얘는 양전하가 하나 이기게 되는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어때? 몇 쪽이야? 빨리 떠올려봐. 우리가 20번까지는 그래도 기억을 해줘야지. 화학을 배웠는데. 나트륨 옆에 마그네슘 바로 있죠?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족의 수가 원자과 전자수잖아. 그러니까 2개. 그럼 얘는 전체 8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이하니까 빨리 2개를 버리는 게 빠르겠죠? 전자 2개가 없어지면 음전하 2개가 없어지니까 양전하가 2개 이기겠네? 마그네슘 2가 양이온 되는 상태. 자, 알루미늄 이거 순서잖아. 나마, 알, 11, 12, 13 1족, 2족, 13족이잖아. 그쵸? 얘는 13족이고 13족이면 원자과 전자수 13개야? 아니죠? 8개 넘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린 1의 자리만 취하기로 했었지. 3개. 그러면은 전자 어떻게 해? 빨리 3개를 버리는 것이 유리하다. 3개 버리면은 양전하가 3개 이기게 되는 상태, 우세한 상태. 알루미늄 상가양이온. 자, 산소는 몇 쪽이죠? 저쪽 뒤에? 그렇지, 16쪽. 요거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조금 노력해야 돼. 자, 16쪽이면 원자과 전자 몇 개? 1의 자리 취하면 6개잖아. 6개를 버릴까? 아, 그렇지. 그거보다 2개를 데려와서 8개 꽉 채우는 게 좋겠죠. 전자 2개를 모셔온다. 이게 전자 2개를 모셔오게 된다. 그러면은 음전하가 2개가 더 생겼잖아. 그러니까 원래 상태보다 마이너스가 2개가 더 우세한 상태다. 많은 상태다. 자, 염소는 몇 쪽이죠? 17쪽. 17쪽. 염소.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 몇 개다? 7개. 자, 여기 그려져 있네. 7개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 7개 싹 버릴까? 아니죠.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빠른 거지. 그럼 전자 하나를 또 데리고 왔으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은 상태. 원래보다.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정한 이온을 형성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과 관련 지어보면 누가 양이온이 된다? 그렇지. 이렇게 얘네들 다 누구야? 남아, 금속이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에서는 음이온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확인을 다시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온이 형성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무엇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죠? 이온이 일단 형성이 됐으면 그 이온들끼리 어떻게 결합을 형성하는가? 이온 결합의 형성에 대해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다시 또 나트륨과 염소 등장하겠습니다. 나트륨과 염소, 우리 교과서에서는 항상 환상의 짝꿍이죠. 둘이 뭐 그런지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면 나트륨 어때요? 여기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 되게 골칫덩이잖아. 빨리 치우고 싶잖아. 그래서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은데 받아줄 애가 있어야 버릴 수 있다 그랬죠? 마침 옆에 전자 하나를 너무 받고 싶은 염소가 있잖아? 그럼 전자 이렇게 넘겨주는 거지. 구겨졌네. 넘겨주면 얘는 전자 하나 있던 게 사라졌으니까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얘는 전자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더 많은 상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온이 형성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야.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없죠.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끼리 어떻게 해? 서로 가까이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가까이 오면서 이온 결합. 그래서 이온 결합은 나트륨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 놀랍게도, 놀랍진 않지만, 나트륨 이온과 양이온 하나하나가 결합한 건가요? 아니죠. 이들의 이 결합은 1대1의 결합이 1대1의 결합은 맞지만 한 명과 한 명의 결합이 아니었어. 어떻게 되는 거였지? 얘네끼리 만들어져서 무한히 격자 형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시로 들 때는 이렇게 나트륨 이온 하나, 염소 이온 하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지만, 이렇게 하나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분자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야. 이 구 자체가 전체가 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일로도 붙을 수 있지만 일로도 붙을 수 있는 거야, 다른 전하가. 그래서 이렇게 3차원적인 격자 구조를 띠고 있다. 이건 이제 어떤 이온 간의 결합이냐에 따라서 이 격자 구조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화학 2 정도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지만, 어쨌든 격자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트륨 원자 하나, 나트륨 이온 하나, 염소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 왜 이럽니까? 나트륨 이온 하나, 염화 이온 하나가 결합한 분자다? 아니다. 분자는 아니고 무한히 결합한 이온 결정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온 결정. 됐나요? 네,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의 형성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통합과학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냥 통합과학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봤다. 이제 요 정도 개념이야. 이제 요거를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보는 게 요번 이제 화학원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상상을 해봐.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가까우면 좋을까? 무지하게 가까우면 좋을까? 아니면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 이렇게 염화 이온이 있어. 이렇게 하면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서로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기겠죠. 그럼 어느 정도가 좋을까? 어디에서 멈춰야 될까? 한없이? 어떻게? 그거 어느 정도가 가장 유리한 상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살펴보겠다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측을 먼저 한번 해보자고. 멀리 있으면은 안 좋겠지. 가까이 있어야 좋겠지. 양이온, 음이온,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좀 가까운 게 좋겠어. 근데 한없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저렇게 예쁜 이온 모형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았지만, 사실 보면 어때? 여기 주변에 전자 구름이 막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럼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전자 간에 반발이 생기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마 한없이 가까워지지는 못할 것 같아. 요거를 우리가 에너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온 결합 형성과 에너지의 변화. 이거 좀 치워야겠네요. 네, 이온 결합 형성과 에너지의 변화.
자, 항상 우리 그래프가 나오면 축을 먼저 살펴야 돼요. 세로축이 뭐야? 에너지야, 에너지. 그 다음에 가로축은 이온 사이의 거리야. 이온 사이의 거리고, 여기 에너지가 0이 되는 지점을 이렇게 편의상 표시를 해놨어. 왜냐하면 서로 전혀 양이온, 음이온이지만 서로를 전혀 무관하게 인력도 발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에 의해서 전혀 안정화가 되지 않잖아. 인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때 기준이 바로 에너지가 0인 점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안정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또 하나 떠올려야 될 건 뭐야? 우리 자연계에서 에너지는, 화학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하려고 해? 점점 낮아지는 게 안정한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낮을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얘랑 서로 결합을 형성했는데 에너지가 제일 낮을 때가 제일 좋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작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인력. 첫 번째 인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인력.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이렇게 이온 사이의 거리가 여기 임의로 그냥 무한대라고 했을 때, 완전 떨어져 있을 때, 전혀 관계없을 때 인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이온이 점점 가까워져. 자, 가까워진다는 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점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리로 갈수록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온이 점점 가까워져.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어떻게 될까? 이온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인력은 점점 커지겠지. 근데 인력이라 함은 어떤 거야? 얘네들을 안정화시켜주는 거지. 안정화시켜주는 힘이지, 그치? 안정화시키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력에 의해서 그래프를 보자면 처음엔 전혀 관계가 없었다가 인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인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점점 가까워질수록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발력도 하나 고려를 해볼 수 있어. 반발력은 어떤 힘이지? 불안정화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불안정하게 하는 힘이야. 불안정하게 한다는 건 뭐야? 에너지를 높인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결합에 있어서는 좀 그러니까 불리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반발력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얘네들 처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올 때까지는 인력밖에 없어. 서로 좋아하기만 해. 그러다가 어디서 반발이 생기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요 전자배치로 보여줬었죠? 언제 반발이 생기는 거지? 전자 구름이 서로 겹치기 시작하면은 마이너스 간에 전자 간의 반발 때문에 반발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반발력이 없어. 그러다가 아주 가까워져서 전자 구름이 겹치게 되는 지경에 이르면 이때 반발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반발력은 없다가 그래프가 거의 이제 없다가 반발력이 어느 순간 점차적으로 가까워지면은 점점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발력이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면 엄청 증가하겠지. 이게 바로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입니다. 자, 서로 가까워질수록, 즉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이쪽 0쪽, 축의 0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반발력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워지면 엄청 갑자기 확 증가해.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인력과 반발력을 동시에 다 고려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가장 낮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더해. 합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산술적으로 더하면 일단은 인력이 우세하니까 이 합한값이 아래쪽으로 처지겠죠? 그러다가 얘 좀 유의미하게 커져. 그러다 보면 이 값을 좀 끌어올리겠지. 끌어올리다가 어느 순간 보면 얘가 더 우세해. 그래서 이거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야. 전체 에너지. 자, 그러면은 어디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점이에요? 어디가 제일 좋아? 어디가 딱 좋아? 왜 딱 좋아? 아니에요. 선생님이 딸이 어쩌다가 우연히 TV에 딱 좋아 이 광고를 보고서는 계속 딱 좋아 해가지고 선생님도 따라하게 됐네. 자, 어디가 딱 좋아? 여기가 제일 딱 좋아. 여기 에너지 제일 낮잖아. 그럼 여기서 요 정도의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올리면은 여기가 바로 이온 결합 거리가 될 수 있겠죠. 이온 결합 거리. 이온 결합 거리. 자,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뭐 A라는 지점, B라는 지점, 그 다음에 C라는 지점을 놓고 본다면 여기 A, B, C라고 한번 해봅시다. A, B, C. 자, A 지점은 어때? A 지점은 어때? 누가 더 우세하지? 인력이 반발력보다 이거는 그냥 크다란 것라기보다는 그냥 우세하다고 이해하세요. 우세. 이렇게 쓰지 말자. 좀 헷갈리니까 인력이 더 우세. 반발력보다 더 우세한 거야. 더 우위에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C는 어때요? C는 어때요? 누가 더 우세해? 인력보다는 반발력이 더 우세한 거지. 어디가 제일 좋아? 어디가 딱 좋아? B. B가 제일 좋아. B는 어떤 상태야?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다. 균형을 이루어서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이 R값을 우리가 뭐 R0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온 결합 거리라고도 얘기를 해. 이온 결합 거리. 자, B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다. 그래서 가끔 어떤 표현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인력과 반발력이 같다면은 0이 돼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전체 에너지가 최적의, 그러니까 가장 낮은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잘 이루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가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것을 에너지 구조적으로 살펴봤어요. 자, 모형으로 표시해보자면 A는 어떤 상태야?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좀 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지? 아직은 더 인력이 우세해. 더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어. 자, 그런데 C는 어때? 얘네들 지금 서로 너무 싫어해. 반발력이 너무 세. 왜? 이렇게 막 겹쳤거든. C는 겹쳤어. 너무 가까워. 부담스러워. 떨어지고 싶어. 반발이 너무 커. 반발력이 너무 세. 여기 B 지점이야말로 바로 인력과 반발력이 적당히 균형 있게 작용하면서 전체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왜 우리가 친구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 사귄다 아니면 베프다 해갖고 절친이다 해가지고 완전 너무 사적인 영역까지 다 침범할 정도로 서로 뭔가 그런 침해를 한다면 그거는 절대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을 잘 인정하면서 또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잘 도와주면서 서로 격려하고 의지할 수 있고 가까이 있으면 좋고 이제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도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앞으로 당연히 연애를 해야 되겠지. 이제 20대가 되면 평생 같이 지낼 그런 동반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연애를 할 거 아니야. 물론 꼭 찾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그걸 염두를 해둬야 돼. 그리고 상대방이 만약에 나한테 너무 그렇게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막 지배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자, 뭐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이온 결합의 형성,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동영상이 끊기죠? 선생님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자꾸 그 안내 문자 자꾸 와가지고 오늘도 뭔가 사태가 안 좋은가 봐. 자꾸 문자가 와서 저번에와 너무 다르게 너무 자주 끊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온 결합 화합물 우리가 식으로 좀 써봐야 되잖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온 결합 화합물의 표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해서 생긴 화합물을 써라. 그럼 나트륨, 염화나트륨, 나트륨 이렇게 잘 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쓸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쓰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되어야 될 점은 뭐냐면 최종 형성된 화합물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된다라는 거.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전하가 0이라고. 전체 전하가 0이라고. 전체 전하가 0. 그렇게 맞춰주라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전하의 합이랑 양전하랑 음전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식을 써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염화 나트륨 지금 이거 썼는데 사실 어떻게 쓴 거야?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난 거잖아. 그럼 얘는 일단 여기가 지금 플러스 1가고 마이너스 1가니까 하나하나 합치면은 그러니까 물론 화합물은 하나하나만 만난 게 아니죠. 간단한 정수비로 우리가 식을 쓰는 거지. 간단한 개수비, 정수비로 식을 쓰는 게 화학식을 쓰는 건데, 그 전하를 살펴보자면 1대1로 결합하면은 전체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0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나트륨 하나, 염소 하나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 염화 나트륨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볼까? 나트륨인데 이번에는 산소랑 만나. 산화 나트륨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2가야. 전체 전하가 0이 되게 하려면 얘는 플러스 1가니까 하나씩 만나면, 그러니까 1대1로 만나면 안 돼. 그쵸? 어떻게 해야 돼? 얘가 2배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화학식을 쓸 때, 화합물 쓸 때는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써요. 여기다 써요. 여기다 쓰면 무슨 뜻이야? 나트륨도 2배가 되고 산소도 2배가 된다는 뜻이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잖아. 나트륨만 2개 있어야 되잖아. 산화 나트륨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염화 마그네슘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플러스가 2 플러스네. 마이너스가 1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게 2배가 있어야 되겠지? 2개가 만나야 되겠지? 그러면서 MgCl 2라고 쓸까? 앞에다 2라고 쓸까? 2라고 쓰면 또 다시 얘도 2배 돼요. 그럼 또 다시 원점이야. 얘만 2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에서 보면 알루미늄 이온과 산화 이온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산화 알루미늄을 써보라고 그랬어. 산화 알루미늄? 산화 알루미늄?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한글로 쓸 때는 여기 앞에 한 칸 띄워주는 거야. 이것도 염화 나트륨이잖아. 나트륨.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렇게 한 칸 띄워주고 쓰는 거예요. 산화 알루미늄. 그럼 이 알루미늄이 누구야? 알루미늄이니까 당연히 AA를 거고. 산화하면 산소겠지, 그치? 그럼 알루미늄 아까 우리 몇 가 양이온 되는 거죠? 13족? 3가 양이온 되는 거잖아. 얘는 2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에 안 맞춰줘? 자, 3 플러스고 2 마이너스잖아. 그럼 최소 공배수 맞춰야지. 6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플러스 6,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플러스 6이 되려면 몇 배 돼야 돼? 2배,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려면 3배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화학식으로 쓰자면 알루미늄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3개가 있는 이런 형태로 식을 써주면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종합해서 써보자면, 이걸 좀 종합해서 이제 써보자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나? 자, 어떤 물질이 A라는 원소가 A 양이온이고, A가 양이온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원소가 B가 음이온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눈치 빠른 사람 눈치챘을 것 같은데? A, B 화합물, 양이온을 앞에 쓰는 거니까 A, B 순서대로 쓸 것이고, 자, 그렇지. 여기 있는 거 여기 아래, 여기 A를 여기 밑에. 그러니까 A, B, B, A 이렇게 써주면은 화학식을 완전하게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다시 살펴볼까? 어때 이거? 여기 1이고 요거 1인 거 맞나요? 맞죠? 근데 우리가 1은 써 안 써? 1은 생략하는 거지. 1은 생략.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고. 자, 이거 어떻게 쓰면 되죠? 여기가 2였잖아 2. 그럼 2를 여기다 써주고, 여기가 1이었잖아. 그러니까 1은 여기다 생략해서 안 써주고. 됐죠? 자, 얘는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1은 이쪽으로 지금 생략해서 안 보이는 거고, 여기 플러스 2잖아. 그러니까 요 2가 여기 뒤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서로 전체 전하가
0이 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화합물, 화학식을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온결합 파트 1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파트 2 같이 공부해 두세요.